오전 시가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13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은 너희들한테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작품인 정인보 작가의 잠오사, 그 다음에 김상용 작가의 오륜가라고 하는 이 두 작품을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동일하게 자,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오늘 보게 되는 두 연시조 작품은 자, 어머니의 사랑 내지는 오륜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함축성이라든가 상징성이 강한 작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주제의식을 직설적인 방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작품이거든. 물론 그 안에도 뭐 우의적 장치를 통해서 비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다소나마 주제의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작품에 관련돼서는 보기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자, 있는 그대로 작품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정보를 풀어보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테니까 자, 너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잠오사 할 때 잠오라는 말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잠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다 이런 의미거든. 자,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1차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부모일 텐데 자, 그럼 아버지, 어머니 둘 다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이 잠오라는 말은 어머니와 관련지어서 쓰여. 자, 그래서 이 제목을 그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어머니와 관련된 노래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품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일단 작품의 초점이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와 관련지어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작품을 좀 보면 될 것 같아. 자, 전체가 40수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작품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작품에 EBS에 실려 있는 것은 40수 전문이 다 실리지 않았고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거 5개를 실어놨으니까 그 5개를 중심으로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 한번 살펴볼게. 자,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 1수에 자,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 불고 잎이 드는데 가시님은 어이하여 돌아오실 줄 모르는가. 자, 살뜰히 기르신 아이 오품이 준 줄 아소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초장에 보니까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어. 자, 계절적 배경을 왜 드러내는지 봤더니 중장에 보니까 자, 가시님은 어이하여 돌아오실 줄 모르는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초장과 중장을 연결해서 보면 가을은 갔다가도 다시 가을이 돌아와 바람 불고 잎이 들어. 자, 근데 가시님, 자, 우리가 제목상으로 연결지어서 보면 어머니겠지. 자, 어머니가 어디 가셨나 본데 이렇게 가신 어머니는 돌아오실 줄 모른대. 자, 그러면 어딘가를 잠깐 갔다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셨나 봐. 자, 그러면 의미상으로 본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 자,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한 그런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갔다가도 다시 돌아온 가을과 자, 가고 나서 돌아오시지 않는 어머니를 대조해서 자,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대조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에 대한 강조고 자, 밑에 마지막 동장을 봤더니 자, 살뜰히 기르신 아이. 자, 문맥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어머니가 기르신 아이니까 화자겠지. 자, 이 화자가 오품이 준 줄 아소서라는 말은 어머니가 옷을 지어 주셨나 봐. 근데 그 품이 줄어들었다는 건 화자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컸단 얘기잖아. 몸이 더 커졌단 얘기지. 자, 그러면 이렇게 품이 줄어든 옷을 보니까 자, 어머니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이 옷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어떤 객관적 상간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자, 요 정도로 1수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수를 보면 자, 부른 배를 골리 보고 나은 얼굴을 병만 여겨 하루도 12시로 곧 어떨까 하시더니 밤송인 쭈그렁인 채 그저 달려 삽니다. 자, 2수에 보니까 초장에 부른 배를 골리 보고 나는 배가 부른데 엄마는 늘 내가 배고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얘기고 나은 얼굴을 병만 여겼단 말은 나는 괜찮은데 혹시 아픈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늘 자식을 걱정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고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하루도 12시로 곧 어떨까 하시더니 자, 그러면 하루를 우리가 2시간 기준으로 12대로 나눠서 우리가 하루를 쟀었거든, 시간 개념이. 자, 그러면 요 문맥상으로 본다면 이건 하루 종일이야. 자, 하루 종일 곧 어떨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식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는 얘기지. 자, 혹시 배고프지 않을까, 혹시 어디 아픈 것이 아닐까 늘 걱정했었다는 거야. 자, 근데 밤송이는 쭈그렁인 채 그저 달려 삽니다 할 때 요 표현은 속담을 인용한 거거든. 자, 속담을 인용한 건데 우리가 쭈그러진 밤이 뭐 3년 간다, 뭐 골골이 80이다 이런 어떤 속담들이 있는데 자, 이런 속담의 의미가 뭔가 좀 병이 많거나 내지는 좀 약하거나 허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목숨이 더 길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쭈그러진 밤. 자, 그렇지만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 어떤 그런 걱정과 어머니의 그런 사랑 덕분에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수에서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보여줬던 그 사랑을 뒤늦게나마 좀 떠올리면서 깨닫고 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12수를 보면 바리밤 남주시고 잡수느니 찬 것이며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 엷은 옷을 솜치마 좋다시더니 보공되고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우리가 바리밥이라고 할 때 바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여자들이 먹는 밥그릇을 바리라고 하거든. 그럼 바리밥은 거기에 담겨진 밥이니까 어머니가 드셔야 될 밥이야. 자, 근데 그 밥을 남을 줬다고 했는데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정말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맥적으로 본다면 자식.
자, 우리가 이것을 화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화자에게 그렇게 어머니의 몫에 밥을 주시고, 자, 그러고 나서 드시는 것이 찬 것이야. 그러면 이 바리밥은 우리가 문맥적으로 본다면 어떤 따뜻한 밤이겠지. 자, 그런데 어머니가 드시는 것은, 그러고 나서 드시는 것은 찬 것이야. 그러니까 뭔가 따뜻하고 좋은 것은 자식을 먹이고, 자, 어머니가 드시는 것은 찬 것인데, 자, 의미상의 어떤 이런 대조 지점. 자, 이걸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고, 자, 밑에 중장도 마찬가지야. 두둑히 다 입혔어. 자, 그러면 누구를 입혔다라고 하는 게 생략됐지만 문맥적으로는 자식이겠지. 자식을 그렇게 두둑하게 다 입히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엷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두둑히 입힌 것과 본인이 입고 있는 엷은 옷은 이렇게 의미상의 대조 지점이 되겠지. 자, 이것들이 어떤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것 텐데, 자, 솜치마를 좋다고 하시더니 그 솜치마의 솜이 보공이 되고 말아라. 이때 보공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관에 들어갈 때 관에 빈 구석들이 있잖아. 빈 곳들이 있어서 그렇게 뭔가 시체가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채우는 부분이거든. 자, 어머니가 좋아하던 그 솜치마가 보공됐다는 말은, 자, 그런 거야. 어머니는 정말로 솜치마를 좋아했던 게 아니거든. 자, 그렇게 왜 우리 노래 가사 중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 어머니는 진짜로 짜장면을 싫어하는 게 아니더라고. 자, 여기서도 솜치마를 좋아했던 게 아닌데, 자, 그렇게 자식 입히고, 자, 그렇게 입었던 그 솜치마가 보공이 됐다. 자,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희생적인 삶을, 자, 우리가 대조를 통해서 보여준 거지만 어머니의 어떤 희생적인 삶, 자, 어떤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리고 어머니 어떤 사랑의 가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우리가 12수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이어서 우리가 16수를 보면, 안방에 불이 비치면 하마님이 계시온 듯, 자, 닫힌 창을 바삐 열고 몇 번이나 울었던 고, 산속에 추위 이르니 님을 어이아울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안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자들이 기거하는 방이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작품의 흐름과 연관지어 본다면 어머니가 계셨던 방일 거고,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던 그런 곳일 거야. 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안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자, 그 모습을 보고 행여 님이 계실까? 자, 여기서 님이라고 하는 건 문맥적으로 어머니가 되겠지. 자, 어머니가 계신 것 같아서, 자, 닫혀있던 창을 바삐 열어봤어. 자, 바쁘게 열어봤더니, 자, 어머니가 계실 거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행동이겠지. 자, 요 기대를 바탕으로 하는 행동일 텐데, 자, 실제는 근데 어머니가 계실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열어봤더니 어머니는 당연히 안 계셨을 거고, 그 어머니의 부재를 확인하면서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웠을 거고, 자, 그리고 그 그리움에 수반된 어떤 슬펐을 건데, 자, 이렇게 어머니의 부재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슬픔으로 한참을 울었던 거야.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산속에, 어머니가 계신 곳은 산속이거든. 자, 산속의 무덤가에 그렇게 산속에 추위 이르니, 자, 그렇게 산속에 추위가 점점 오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속에 계신 어머님은 어이하옵고, 그렇게 차가운 무덤 속에 계신 어머니의 생각이 나면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 자, 이렇게 어머니의 어떤 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어머니가 계신 산속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추위 속에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깝다. 자, 이런 의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40수를 보면 서러라 서러라 해도 아들도 딴몸이라, 자, 무덤풀 우군 오늘 이살 붙어 있단 말인가. 자, 빈말로 서론 양함을 니나 믿지 마옵소.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아무리 서럽다 서럽다 하더라도, 자, 아들은 어머니와는 다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서럽다는 것은 아들이 하는 걸 텐데, 자, 문맥적으로 화자겠지. 자, 아무리 서럽다고 하더라도 이 아들의 모습은 어머니와는 다르다 이 말이야. 자, 무덤풀 우군 오늘, 자, 무덤에 풀이 우거진, 자, 이 우거진 오늘 이살 붙어 있단 말인가라는 말은, 어머니가 묻혀 있는 그 무덤가에는 풀이 우거졌는데도, 자, 이 살은 이렇게 붙어 있지 않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런 말인 거야. 자,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는 그러면서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묻혀 있는 그 무덤가에 풀이 우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인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빈말로 서론 양함을 니나 믿지 마옵소서. 자, 그러면 이 말은 정말로 내가 빈말로 서러워한다는 의미는 아닐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아무리 서러워한다 해도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 관련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본다면 꼭 내가 하는 말은 빈말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말이거든. 자, 그래서 빈말로 서러워한다라는 어떤 의미로 봐서는 안 되고, 자, 서러워하는 거, 내가 아무리 서럽다고 말을 하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에 비하면, 어머니의 희생에 비하면 그것이 꼭 빈말처럼 느껴지니, 자, 이렇게 내 말에 크게 의미 두지 마십시오 이런 말인 거야. 어머니의 사랑에 비하면 제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런 의미. 어머니가 이 자식에게 보여준 사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 보인다. 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지금 전체 5개, 우리가 40개 중에서 5개를 봤는데, 작품 5개가 다 초점은 대상이 어머니고, 그 어머니가 보여준 사랑과,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리움,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머니를 보낸 그 슬픔,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보기가 없기 때문에 작품의 표면적인 정보만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일단 화자는 등장했느냐라고 말한다면, 나라고 하는 주관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화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 우리가 객관화된 어떤 화자의 표현은 드러났어. 기르신 아이라든가, 자, 그리고 아들이라든가,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어떤 객관화된 표현으로서 드러났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뭐 당연히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 자, 그와 관련된 반응은 당연히 그리움일 거고, 자, 그 그리움 때문에 다시 볼 수 없는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안타까워하고 슬픈 거겠지. 자, 그러면 이걸 종합하면 우리가 주제는 뻔한 주제가 돼. 뭐 주제를 종합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느끼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자,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 작품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두 번째 작품인 오륜가를 보면, 자, 이 오륜가의 제목에서 이 오륜, 너희 다 잘 알다시피 이거는 어떤 유교적 가치에 대한 언급이거든. 근데 이 유교적 가치에 대한 언급을 왜 언급할까라고 말하면,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바른 도리, 자, 그것을 정확하게 숫자란 얘기도 될 거고, 자, 그럼 이렇게 알았던 것을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목적 의식이 담긴 작품이 아닐까. 그래서 오륜이라고 하는 건 일단 부모와 자식 간에, 그다음에 임금과 신하 간에, 부부 간에, 그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 간에, 그다음에 친구 간에, 이런 어떤 도리와 관련된 걸 거니까, 자, 거기와 관련해서 어떤 유교적 가치와 연관되는 거니까 그 맥락 포인트만 좀 너희가 집으면서 보면 될 것 같아. 자, 일수를 보면 어버이 자식 사이 하늘 삼긴 지친이라 부모고 다니면 이 몸이 있을 소냐. 자, 오조도 반포를 하니 부모 효도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어버이와 자식, 부모와 자식 사이는 하늘이 만든 사이야. 자, 하늘이 만든 사이고 그렇게 지극히도 친한 사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만들어줬으니까 아주 운명적인 그런 어떤 사이인데, 자, 부모가 아니었다면 이 몸이 있을 수 있겠냐. 자,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문맥적으로 화자라고 보면 될 거고, 자, 그러면 그 몸이 있을 수 있었겠냐라는 거, 그 몸이 있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서리적 표현 정도로 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오조도 반포를 하는데, 자,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말이거든. 명령형의 어떤 말투, 이 명령형을 써서 이렇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오조 까마귀고 그 까마귀와 관련된 반포지요. 자, 까마귀는 새끼 때, 자, 부모가 물어주던 어떤 그 물어주는 그 먹이를 먹고 자라서 나중에는 그 까마귀가 커서 다시 어미새 입에다가 먹이를 물어다 줘. 자, 그것이 효와 관련된 걸 거고, 까마귀조차도 효도를 하는데 우리 인간인 우리가 효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겠냐. 자, 그런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형의 어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자, 이 정도로 일수를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수와 삼수는 EBS에 실려있지 않은 부분이거든. 자, 근데 작품이 5개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전문을 다 보는 차원에서 이수도 같이 한번 봐볼게. 자, 님군을 섬교되. 자, 님군이라고 하는 건 임금이고, 자, 임금을 섬기되 정한 길,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돼. 자,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신하로서의 도리인 거야. 자,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자, 국공진체하다라는 얘기인데, 이 국공진체란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의미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몸과 마음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 죽은 후에 말하라. 이 말은 뭐냐면, 자,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 정한 길로 인도를 하고, 그렇게 그 일을 죽고 나면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살아있는 동안은 임금을 향해 그 임금을 정확하게 섬기고, 자, 그 과정에 정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신하로서의 도리다, 이런 말이거든. 자, 그래서 죽은 후에 말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죽기 전까지 그 정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해라, 이런 말인 거야. 자, 그런데 가다가 불합하면, 불합꽃하면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합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거야. 자, 불합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합의되지 못한다. 자, 임금의 뜻과 같이 못하다는 얘기거든. 임금의 뜻과 같이 못하면 물러가본 어떻겠냐, 물러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 텐데 어떤 서리적 표현이야. 자, 그러면 이 말은 이런 거야. 자, 임금이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임금의 생각과 어떤 신하로서의 생각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바른 도리가 아닌 길로 따라가지 말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자, 그것이 또 신하로서의 바른 도리다. 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임금이 바른 길로 가는데 신하가 잘못 생각해서 물러가는 것은, 이것은 정확한 의미에서 임금에게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 자, 임금이 뭔가 바른 길로 가지 않았을 때, 자, 그런데 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인도했지만 임금과 그렇게 합의되지 못할 때는 그렇게 물러가야 하는 것이 신하로서의 도리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삼수와 관련된 것도 우리가 EBS에 실려있지 않은 부분인데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까 잠깐 볼게. 자, 부부라는 것은, 자, 이제 부부 유별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부부라는 것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자, 여고 금슬하면 기 아니 즐거우냐. 자, 그렇고 공경곳 아니면 즉동 금수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부부라 하는 것은 이 말이야. 부부라 하는 것은 나무로 되어 있어. 원래 부부는 남이잖아. 자, 남이었던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관계가 맺잖아. 자, 근데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여고금슬하면, 이 여고금슬하다는 것은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 이 말이거든. 서로 사랑을 나누면 그 안이 즐거운 일이겠느냐. 자, 그것은 즐거운 일이다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이 되겠지.
자, 그래서 남이었던 서로 각자가 이렇게 부부를 맺고 자,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그 안이 즐거운 일이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고 공경곧 아니면 그렇게 부부를 맺어서 부부가 서로 공경하지 않으면 자, 즉, 같다. 금수와 같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부부가 서로 간에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수와 같을 뿐이다라는 말이니까, 자, 그러니까 금수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공경해야 된다. 부부 간에 서로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부 간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다. 부부 유별과 관련된 거지. 자, 이렇게 우리가 첫 수는 지금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자 유친에 관련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임금과 관련된 이 수는 군신유의. 자, 이렇게 임금과 신하 간의 관계, 그 도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는 부부 간의 도리.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나왔고, 마지막 두 개가 남았는데, 자, 형제 두 몸이나 일기로 나나시니. 자, 인간의 귀한 것이 이 외에 또 있겠는가? 값주고 못 얻을 것은 이뿐인가 하노라. 자, 작품을 읽어봐도 그렇게 크게 너희들 어렵지 않을 건데, 형제는 두 몸이야. 자, 형제가 하나의 몸이 아니니까 형제는 두 몸이 돼 있지만 일기, 하나의 정기 속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부모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같은 부모에게서 났기 때문에 자, 인간의 귀한 것. 자,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귀한 것이 이것 외에 또 있겠는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제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이 형제를 얘기하는 걸 텐데 형제 외에 이렇게 인간의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없다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을 또 쓴 거고. 자, 그래서 값을 주고서도 값을 치르고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은 이것뿐인가 하노라. 자,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형제 우애. 자, 이것뿐인가 하노라라고 있어. 뭐 작품 어려운 게 아니고, 자,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귀한 것이고 값을 주고서도 못 얻을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여기는 장유유서의 측면에서 사수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건 친구 간의 관계인 붕우유신인데, 자, 그 붕우유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벗을 사귀지만 처음에 삼가요. 자, 날도곤 나은이로 가려서 사겨라. 자, 종시의 신의를 지켜 구의경지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벗을 사귈 때 처음에는 삼가해야 돼. 삼가하다는 것은 자,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자, 그렇게 보고 나서 날도곤, 자, 도곤이란 말은 보다란 말이거든. 그러면 나보다도 나은 사람으로 가려서 사겨라 라는 말이야. 자, 이것은 사귀다란 말인데, 자, 가려서 사겨라. 자, 그러니까 막 사귀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뭔가 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아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귀지 말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사겨라 라는 말이야. 자, 그래서 종시에, 자, 우리가 뭐 뒤바뀌어서 시종일관, 뭐 종시 같은 말이긴 한데, 자, 우리가 시작과 끝,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이런 말이거든. 시작과 끝까지 한결같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구의경지해라 라고 돼 있어. 이 구의경지라고 하는 것을 뭐 오랫동안 공경해라 라는 말인데, 자, 그럼 문맥적 의미로 본다면 구의경지를 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구의경지하기 위해서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가려 사귀고 무작정 그렇게 사귀면 안 된다는 얘기. 처음에는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잘 지켜보다가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가려 사귀고, 그렇게 친구로 사귀었다면 그 친구를 신의를 바탕으로 사귀되, 자, 그렇게 그 친구와 구의경지 오랫동안 그렇게 공경하면서 보내라 라고 하는 어떤 친구 간의 의리, 도리.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붕우유신 이렇게 얘기해. 자, 이 작품에 관련된 건 5수로 되어 있는데 그 5수가 오륜과 관련돼 있어. 자, 우리가 1수와 관련된 건 부자유친, 2수와 관련된 건 군신유의, 3수와 관련된 건 부부유별, 그 다음에 4수와 관련된 건 장유유서, 5수와 관련된 건 붕우유신. 이렇게 5개의 어떤 오륜과 관련됐는데 EBS는 2수와 3수가 지금 생략돼 있어서 자, 그 전문까지 우리가 같이 봤어. 근데 이 작품은 그 오륜과 관련해서 실천을 권유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그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누렸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서를 느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 작품은 뭐 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게 이 오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복의 관점이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전형적인 이 도리,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 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공부했던 학습했던 그 도리를 실천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서 두 작품을 마무리를 했는데, 어머니와 관련된 잠오사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오륜가가 자, 공통점은 그런 부분이지. 어떤 인간의 도리와 관련된 자, 그런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어서 두 작품을 묶어서 같이 정리를 했고, 자, 다음 시간에는 또 현대시한 작품을 해야 되는데, 자, 홍윤숙 시인의 가을집짓기라는 작품이 있어. 자, 그 작품을 가지고 또 해볼 테니까 그 전에 너희가 판단해보고 따져보고 너희가 노력해보고 난 다음에 나랑 또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오늘도 작품이 두 작품이나 됐는데, 자, 이 작품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